SH에서 근무하실 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 이거.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층간소음 집 거르는 거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집을 구하러 갈 때 가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발망실을 내가 한번 해보고 이게 얼마나 울리나. 두 번째는 보통 집을 낮에 다 보잖아요. 네. 그때 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있으면 이렇게 보고 아 이거구나. 밤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한번 가보고. 세 번째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행복주택 위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품의 김기범 이사입니다. 이사님 이거 보셨어요 이거? 와, 이거 지금 설마 문 차는 네. 거예요, 이렇게? 팔로 이렇게 막 대고. 네. 와, 경찰 부르고 했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기사화됐어요.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차시는 겁니까? 윗집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지금 올라온 건데 네. 없었던 시간에도 시끄러웠다 그러고 그 사람도 이상해서 현관에 이걸 단 거죠. 이러고 있더라 이 사람. 와. 아니, 사람이 없는데 소음이 나면 이 집이 아닌 거잖아요. 밑에 집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와. 이 층간소음, 뭐 벽간소음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아,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아, 이분이 불을 네네. 지르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셨대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아, 네. 나 이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이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네 이거. 네. 이 정도면 이 집도 지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걸러야 되는데 이거 이런 맞습니다. 집. 이런 집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죠. 저희 지품에서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층간소음 관련해서 리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화곡동에 있는 빌라에 올라온 리뷰인데요. 네. 여기에 단점으로 겁나 시끄러움, 너무너무너무 시끄럽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리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들 되게 시끄럽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문 세게 닫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도 소리가 나고 화장실에서 이 닦는 소리도 나고 양치하고 뱉는 소리가 구획을 몇 번을 해냈는지 하는데 이 집에 네. 거주 리뷰가 총 9개가 있는데 네. 9개 중에 5개가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 세보니까 걸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걸러야 됩니다. 또 다른 리뷰가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이제 송파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의 리뷰인데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벽식 구조의 아파트여가지고 층간소음이 좀 심하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노후화까지 있어서 이게 네. 층간소음, 벽간소음 뭐 이런 게 정말 취약하다. 그래서 위층의 방망치 소리는 그냥 참고 견디셔야 된다.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리뷰에 남겨주셨습니다. 여기도 총 리뷰가 4개인데 층간소음 리뷰가 3개입니다. 아, 70% 넘는 분들이. 네. 네. 원인을 살짝 살펴보니까 네. 97년도에 지어진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옛날에 지은 거야. 옛날에 지어서 네.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화곡동 집은 이게 좀 신축이에요. 2020년 11월에 4년차 되는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은 것도 이러네요. 보니까 둘 다 벽식 구조다. 벽식 구조. 집 구조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벽식, 기둥식, 무량판 구조. 벽식 구조가 가장 취약하고 기둥식 구조가 가장 소음이 덜합니다. 아, 벽식은 아예 벽을 타고 내려온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 무량판 구조는 교량 지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간 정도 된다. 기둥식은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일단 기둥으로 가요. 조금 전달되는 정도가 덜하고. 덜하고. 근데 기둥식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네. 기둥식으로 지었는데 네. 지금은 기술이 생겨서 벽식으로 지어서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건설 비용을 아끼려고 벽식으로 이렇게 벽식으로. 그런 원인들이 있고 바닥층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한 2004년, 5년 요 정도예요. 아, 97년도에 지은 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요건 2020년도 신축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네. 생각해본 게 여기도 네. 그걸 따라서 짓긴 했는데 벽식 구조잖아요. 신축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사니까 더 예민하지 않았을까. 활동량도 많고 또 실제로 사람들도 예민하시고 네,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생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할 때 데시벨로만 정하는데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오래 이게 지속되느냐도 문제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규제에 또 빠져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조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 5,000유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호주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고 경고를 주고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면 또 경찰에게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층간소음을 통해서 뭔가 벌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걸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 9일 날 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네네.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들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도 개정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밌는 복수하는 방법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복수하는 방법이요? 네, 보복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윗집에다가 큰 우퍼를 대고 소리를 드러낸다거나 소프트 망치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네네. 이거 갖다가 윗집을 반대로 또 두들긴다거나 아이고.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집에서 이걸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니까 TV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완화를 시키시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그냥 끼고 계시대요. 귀마개 대신해서. 네. 너무 슬프다.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저희 리뷰에도 가끔 보이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사 간다, 답치는 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저도 애기들이 둘이 있잖아요. 네, 네, 얘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거든요. 둘째는 그냥 막 뛰어다녀. 아래층에서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시끄러워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매트를 다 벗어가지고 네. 다 깔아놨고 틈 날 때마다 빵 같은 거 사서 이제 아래층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집에는 거기 아들이 둘이에요. 달에 한 번씩 케이크 같은 거를 사서 아래층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완화가. 매우 현명하시고 그리고 되게 모범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 집에서도 분명히 고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또 아이들이 그런다는 것도 알고 집에서도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참을 만한 이런 인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련된 민원들이 되게 많이 접수가 될 텐데 스위치에서 근무하실 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 이거.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보통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하라고 많이 하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는 분들이고 네. 중재자가 중간에 있으면 완화되는 게 있거든요. 메모장 해서 뭐 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거보다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음. 중재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방송을 틀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고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규약 준칙에 보면은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 주체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관리 주체에 관리사무소랑 주택관리업자랑 임대사업자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도 할 역할이 있거든요. 네.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은데 방송 좀 하루에 한 번 말고 2번 좀 해주세요. 사람 없는 시간에 하시지 말고 저녁 시간에 8시 이때쯤 방송 좀 해주세요. 요청을 드리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 민원이 왔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조심해주세요.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SH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네요. 더 심한 민원이다. 네. 그러면 이거 사실 민사밖에 답이 없다. 그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해라 라고만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웃사이센터라고. 이웃사이센터. 여기 이제 요청을 하면은 전화 상담도 해주고 극심한 곳이다 그러면 와서 측정도 해줘요. 데시벨 측정. 그러면 그거를 증거를 갖고 네. 뭔가 다른 거를 행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관리위원회가 일단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편이에요. 그런 위원회나 분쟁 조정 기구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잘 구해야 돼요. 맞아요. 집을 구할 때부터 네. 최대한 층간소음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집을 구할 때 여러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시거나 중개사한테 물어보거나 하시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층간소음이 있다라는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개사님도 거기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요. 그리고 이 집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층간소음 심합니다라고 말을 잘 안 하시죠. 게다가 또 집 보러 가는 시간대가 대부분 사람이 생활하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가면 위에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발망치가 안 들리겠죠. 네,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더라도 이런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 어딘가에서 이 집이 층간소음이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좀 걸르셔야 돼요. 어디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직품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리뷰들도 보면 여러 명이 리뷰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집은 정말 층간소음이 있는 집이거든요. 한두 분이면은 그래 좀 예민한 분인가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다 보면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시끄럽게 지내는 이웃분들이 많다던가 이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집 거르는 거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집을 구하러 갈 때 가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집은 똑같이 지으니까 그렇죠. 네. 발망실을 내가 한번 해보고 이게 얼마나 울리나 아, 맞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통 집을 낮에 다 보잖아요. 네. 그때 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있으면 이렇게 보고 아 이거구나. 밤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한번 가보고 실제로 밤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세 번째는 사전부터 이거를 걸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는 지품. 제품에서 확인을 해보기. 이렇게 3번 하면 충분히 다 걸러질 것 같아요. 네. 지품에도 리뷰가 아예 나오잖아요. 방금 소개했던 것 중에 거주 후기 4개 중에 3개가 층간소음 얘기가 있고 9개 중에 5개가 층간소음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또 본인 직접 겪으셨던 층간소음 사연이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도 얻고 또 좋은 해결 방법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혜택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영이네 행복주택 시청자분들을 위한 지품과 아영이네가 연합한 특별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 지품에서는 보증금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안전할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영이네 시청자분들께는 특별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가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피하고 싶다면 지품에서 확인하세요.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